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인천시가 9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긴급 현안 점검 간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대응 방향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응할 인천시 차원의 TF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과 재외동포청 등 지역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며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한 바 있는데요. 유 시장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확고하게 통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천시도 여기에 대응하는 TF를 구성해서 시민을 지키고 인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8일 김포시 광역의원 4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관위는 이날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 홍원길 현 도의원과 오세풍 현 도의원을 각각 단수 추천했습니다. 제3선거구와 제4선거구 후보는 아직 추천하지 않았는데요. 경선 과정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관위는 지난 7일 제1선거구 최명진, 제2선거구 최신덕, 제3선거구 신명순, 제4선거구 김철환 후보 등 4명을 단수 추천한 상황입니다.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기 부천시장 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조용익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예비 후보의 주요 공약을 들어봅니다. 부천이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왔는데 제가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확실하게 완성을 하려면 제가 설계한 사업 시민과 함께 마무리하겠다. 이게 재선의 목표입니다. 행정이나 정책이 끊기지 않고 막힘이 없이 잘 완성이 되는 게 도시의 방향의 길도 명확해지고 도시의 미래도 명확해진다. 그래서 내가 설계한, 현 시장이 설계한 사업과 계획들은 중단되지 않고 완성돼야 된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재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우리 부천의 그 원도심의 재건축 문제, 우리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미니 뉴타운과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LH 도심 공공복합 사업도 하고 있고 일기 융동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 단지들이 선정이 돼 있고 선도지구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중단 없이 잘 추진되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하나의 목표이고 또 GTX 비나 대장 홍대선, 제2경인선, 소사역 KTX 이음열차, 강남 연결되는 광역버스 이런 중요한 교통 정책들도 중단 없이 잘 진행돼야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부천과학고하고 대한항공 SK 기업 유치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부천의 산업을 다시 경제를 살리는 것 이것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저희 공약입니다.
4년 전에 조용익 시장을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단 없이 잘 완성해서 우리 부천이 사통팔달의 수도권 최고의 교통 요충지가 되고 또 부천과학고와 새로운 산업단지의 앵커 기업들을 유치해서 부천이 과학과 첨단 과학도시, 교육도시로 대전하는 그 길에 우리 부천 시민들도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천시는 이제 교육과 첨단 과학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주거가 개선이 되고 교통이 활발한 그런 도시로 우리 시민들의 삶이 훨씬 나아지는 도시로 함께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행용 가방에 은을 숨겨 밀수해온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국내로 은 그레뉴를 밀수한 A씨 등 일당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범 A씨는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공범 8명도 모두 검거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은 그레뉴를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 가방에 숨긴 뒤 1회 입국 때마다 20kg씩 30회에 걸쳐 총 567kg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가로는 34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A씨는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50대에서 70대 중노년층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은값이 크게 오르면서 밀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제 은 시세는 지난해 초와 비교해 올해 1월 3.4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 은 밀수도 14건 45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10건 16억 9천만 원 규모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밀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해외에서 구입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 화물을 이용해 목걸이나 반지 같은 개인용품으로 위장하는 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밀수된 은이 탈세나 불법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여행자 휴대폰과 특송 화물 검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산 위험으로 위기에 빠진 새쌍둥이 산모가 헬기로 긴급 이송돼 이대 목동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고 출산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산모 A씨는 조기 수축 증상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헬기를 통해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송돼 무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35주까지 임신 기간을 유지한 뒤 제왕절개 수술로 새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병원 측은 고위험 산모를 위한 전문 의료진과 협진 체계가 안전한 출산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입국 초기 이주 배경 학생의 원활한 한국어 습득과 학교 생활 적응을 돕습니다. 시 교육청은 한국어 예비과정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중도 입국자거나 외국인 가정 학생이 원적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출석 인정 대안교육 형태의 위탁교육 과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지도를 비롯해 학교 생활 적응과 한국 문화 이해, 기관별 특색 교육 활동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별 수준에 맞춘 소규모 집중 지도를 통해 원적 학교로의 안정적인 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적기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2개의 운영기관을 올해부터 4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천시가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위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전문직위 전문관은 3년간 해당 직무를 전담하며 실적 가산점과 연차 수당 등 인센티브를 한 달 최대 25만 원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신규 공석인 12개 직위에 대해 공개 모집을 하고 하반기 임용할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최근 정부 기조에 맞춰 재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직위를 신설한 데 이어 문화 콘텐츠와 양성평등 등 분야에서 관련 직위를 42개로 확대했습니다. 전문 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원을 전문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자격증과 전공, 근무 경력 등을 반영해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초등 3, 4학년 학생과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사고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생존 수영 교실을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1개 수영장에서 64개교 초등학생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 학교 밖 어린이 등 약 10,000명이 수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회당 1시간씩 전체 10회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학년별 표준 교육 과정에 맞춰 기초 수영 기술과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생존 수영 교실은 지난 2015년부터 초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과 연계해 왔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 6단지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달 30일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목동 6단지는 현재 1,362가구에서 최고 49층 2,1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되며 공사비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조합은 대안 설계를 허용해 고급화 설계를 유도하는 등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양천구 신월 1동 주민센터가 33년 만에 복합청사로 탈바꿈합니다. 양천구는 8일 신월동 건립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새 청사는 27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연면적 약 4,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주민센터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천구가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무료 기억력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구민이며 검사는 전문 인력과 1:1 문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신경심리검사와 신경과 전문의 상담 등 정밀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또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혈액 검사와 뇌 MRI 검사 등 체계적인 치료를 돕게 됩니다. 서울 은평구 삼각산 금암미술관에서 공예작가 전시가 오는 14일부터 2달간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은평 공예공모전 K전통미의 재발견 분야에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한지 공예작가 수소, 목공예작가 장준호, 도자 공예작가 정준영이 참여합니다. 서울 은평구가 이달 30일까지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광견병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고 치사율도 매우 높아 연 1회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개와 고양입니다. 접종비는 만원이며 가까운 지정동물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지정동물병원은 은평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 추미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경선에서는 추 의원을 비롯해 한준호 의원과 김동연 현 경기지사 등 3명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추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양천구청장 후보를 가리는 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선시 의원의 경험과 정치 신인의 세대 교체가 정면으로 맞붙으면서 지역 정치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20% 가산점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며 경선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 자리를 두고 우형찬, 조주현 후보가 맞붙습니다. 이번 경선은 검증된 인물과 새 얼굴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형찬 후보는 3선 서울시 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정책 추진력을 앞세워 안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과 정책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양천의 현안들을 직접 챙겨왔고 또 앞으로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심도 터널, 대장 홍대선, 재물폴길 지하와 월드컵 대교 건설 등등 많은 현안들을 챙겨왔습니다. 일부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이에 맞서는 조주현 후보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정치 신인으로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과 정책을 모두 경험한 실행형 인재를 강조하며 세대 교체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3년 연속 최우수 공단을 달성했습니다. 아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26년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는 예산과 실무를 담당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들을 좀 배우면서 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연결하고 국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정치 신인인 조주현 후보는 득표율에 20%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결국 가산점이 변수인데 우형찬 후보는 54.56% 이상을 득표해야 가산점을 적용받은 조주현 후보를 앞설 수 있습니다. 조주현 후보는 45.46%만 넘어도 20% 가산점을 통해 역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두 후보는 각각 양천갑과 을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 결집에 나서며 새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경선 결과에 따라 본선 경쟁력은 물론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를 내세운 세대 교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정론이 맞붙은 이번 경선. 당심과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청장 경선은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신봉규 은평구 의원이 7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울시 의원 은평 4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신봉규 예비후보는 지난 8년 동안 구의원으로 현장을 뛰며 주민들과 은평의 변화를 준비해왔고 이제는 그 변화를 실행할 시간이라며 은평의 주요 현안인 통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서울혁신파크 재개발 등 멈춰있는 사업은 다시 움직이게 하고 늦어진 사업은 앞당겨 은평의 도시 변화를 실질적인 변화로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봉규 예비후보는 1977년생으로 제8대 9대 은평구 의회 재무건설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천시장 후보로 광내경 부천시갑 당협위원장을 우선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곽 후보는 탁월한 지역 수건사업 해결 능력과 소통 행보를 겸비한 검증된 지역 밀착형 일꾼으로 부천 혁신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혜규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광내경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는 재선 부천시의원 출신으로 현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6일 부천시를 우선 추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